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주치의로 전반적인 건강 케어를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도 영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표준적인 한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를 따고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를 한 후에 한동안 신장내과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투석 환자의 50%가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고 20%에서 30%가량의 고혈압으로 인해서 말기 신부전이 되어서 투석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병을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LA로 이사 오면서는 당뇨, 고혈압, 혈관 문제 등을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 시스템을 바꾸고 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강의는 콩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약 시리즈로 임상 사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엊그제 화요일에 다른 신장내과 선생님들과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증과 노인성 황반병변에 투여하는 아바스틴 주사 또는 anti-VEGF 계열의 주사약들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안과 선생님께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 주사약을 투여하기 전에 신장 쪽의 문제들을 한번 봐달라고 협진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이 안과 주사약인 아바스틴을 비롯한 이 계열의 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눈 관리에 표준적으로 주사가 되는 약이 anti-VEGF 약인데요. 이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아바스틴입니다. 이 이외에도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라고 상품명으로 출시되는 약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는 아바스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루센티스와 아일리아까지 포함되는 anti-VEGF 계열의 약들 이야기입니다. 이 anti-VEGF 약들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구 내로 주사를 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anti-VEGF 약들이 항암 치료제로 만들어졌는데 이 약의 기능이 지금 말씀드릴 이 눈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요법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안구 내 주사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눈에다 찌르는 약으로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약이 얼마나 자주 쓰이냐면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실명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황반변성 신규 환자 중에 35%가 이 아바스틴 성분명으로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은 전 세계적으로 혈관의 문제로 인해 실명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 환자들 중에서 24%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당뇨병성 망막증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서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좁아져서 작은 빗줄에서는 막히게 되다 보니까 망막에 허열이 오게 되고 허열로 인한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열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망막 위로 그림처럼 혈관들이 새로 막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보상 기전의 작용들이 망막 위로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빛이 바깥에서 눈을 통해서 망막에 닿아야 되는데 그 망막 위에 혈관들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망막까지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보지 못하는 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성 망막증의 치료는 그 혈관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레이저로 그 혈관들을 짖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anti-VEGF라고 하는 이 계열의 약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 anti-VEGF 약이 뭐냐면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항혈균 증식인자로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 자라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의 거의 표준적인 치료처럼 된 약이 이 anti-VEGF 약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바스틴이란 약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약의 원래 오리진은 항암 치료약으로 만드는 건데 암세포 주위로 혈관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혈관을 못 만들게 함으로써 암세포가 막 자라는데 그 암세포들이 혈관이 없어 괴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약인데, 이렇게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치료를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anti-VEGF 치료제는 먼저 항암 치료제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항암 치료로 했을 때 환자들이 이 약을 쓰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부작용에 대한 논문들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논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anti-VEGF 항암 치료로 받은 환자들이 콩팥 부전증의 조사입니다. 100명의 환자에서 콩팥 조직 검사를 한 결과 단백뇨 고혈압 신부전 때문에 콩팥내과에 협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조직 검사를 한 상황들인데요. 이 100명의 조직 검사에서 73%의 환자가 리널 트롬보릭 마이오엔지오패티 TMA라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급성 신부전이 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유방암에서 젬시타빈이라는 약으로 인해서 급성신부전이 온 양상이 TMA 때문에 급성신부전이 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기전의 급성신부전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암 치료 후에 눈에도 안구로 주사하는 약으로 허락을 받고 눈 주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2014년 케이스 보고서에서 anti-VEGF 눈주사는 급성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어서 환자의 신장내과 의사와 협진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있었지만 2022년 보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3명을 관찰한 보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 보고에서는 특히 GFR, 콩팥의 여과율이 30 이하에서는 anti-VEGF 눈주사를 맞고 급성 및 만성 신부전의 확률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토픽의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지난달 2024년 2월 8일 나온 논문인데요.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병원에서 관찰 연구였습니다. 총 45명이 anti-VEGF 안구 주사를 맞았는데요. 나이는 50세에서 91세까지 보고되고 있고 12개월 후에 신장 기능이 여과율이 19.4% 더 감소를 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인 9명의 환자에서는 여과율이 28%나 더 줄였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17.2%의 5명의 환자에서는 한 번의 안구 주사 후에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신장내과 선생님으로부터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드리드 대학병원에서의 보고는 너무 많은 신부전이 온 것 같지 않냐, 이 임상실험의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다른 선생님께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안구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높게 콩팥에 신부전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드리드 대학병원에서의 보고는 다른 보고들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요. 다른 논문에 비해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께 잘못된 인식을 드리지 않을까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이야기한 anti-VEGF 주사는 당뇨병성 망막증과 황반변성의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뇨병성 망막증이 온 환자는 신부전이 동반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anti-VEGF 계열의 약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또는 아일리아를 안구에 투여하시는 분들은 안구 주사 전에 신장 검사를 하고 주사 후에도 신장내과 전문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안전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